자, 시작해볼까, 이제? 자, 우리 이제 새 책 나가. 천일문이 아니구나. 어법 끝 스타트지? 어법 끝 스타트라는 책으로 우리 같이 공부할 건데, 자, 우리 그냥 어법만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 어법이라는 건 해석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주어진 어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시간이고, 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법 문제 풀 때 이 해석을 통해서 어법을 찾아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정확한 어법을 해석이랑 잘 연결을 시켜야지 이 해석 가지고 어법을 골라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 하영이는 몇 번 수업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해볼게. 우리말이야, 한글. 자, 하영이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게 일반적인 한국말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한국말을 어순을 좀 바꿔볼게. 영어를 공부한다. 하영이가 이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알지? 그렇지? 맞아? 공부한다. 하영이가 영어를 이래도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지. 그렇지? 의미 전달이 다 되지? 맞지? 그러면은 또 공부한다. 영어를 하영이가 이래도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지. 맞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어순이 중요해 안 중요해? 우리말은 어순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자, 우리나라 말이 어순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어?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부여가 되어 있어. 알겠지? 그럼 이러한 조사가 부여되어 있으니까는 어순이 중요하지 않아. 얘가 맨 앞에 왔어도 우리가 을을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얘를 목적어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얘가 뭐뭐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얘를 동사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얘가 하영이 은는 이가가 붙었으니까 얘가 그럼 주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영어를 똑같은 문장을 한번 써볼게. study 하영 English.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어. 맞지? 그럼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될까 안 될까?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 그대로 해석해 볼게. 문장 맨 앞에 동사가 있으면 뭐야? 명령문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공부해라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 동사 뒤에 있는 얘는 이제 뭐야?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하영이를 공부해라. 그렇지? 그러면 뒤에 영어? 뭔가 해석이 돼야 안 돼? 해석이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절대 안 되고 어순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영어는 어순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이 어순이 중요하고 이러한 어순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뭐가 부여가 된다? 조사가 부여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순에 따라서 조사가 부여되는 거니까 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순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어렸을 때 배운 게 형식이라는 걸 배워봤을 거야. 맞지? 이러한 형식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뭐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식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몇 형식이라고 배웠어? 보통 5형식 이러면서 이제 배우잖아. 그래서 1형식은 이렇게 써져 있는 게 1형식이고, 2형식은 이렇게 써져 있어서 뒤에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붙어 있어야지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런 건 이제 3형식이다. 요런 거는 4형식이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그치? 자, 그리고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붙어야지 의미가 완성될 수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런 거를 이제 5형식이라고 해. 그래서 얘를 1형식 동사, 얘를 2형식 동사,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5형식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맞는 걸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맞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 맞지? 이거는
어디에서 만들었냐면은 영국에서 만들었어. 영국의 왕립 언어연구소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왜 영국에서 이딴 거를 왜 만들었을까? 얘네가 옛날에 뭐 했어? 막 식민지를 만들고 다니는, 그렇지? 이러한 제국주의 시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영국을 뭐라고 했었냐면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었어. 태양이 지지 않는 게 왜 태양이 지지 않을까? 만약에 영국 땅이 이렇게 있어. 그렇지? 영국 땅이 이렇게 있는데 동쪽에서 더 서쪽으로 진단 말이야. 근데 얘 땅이 또 어디에도 있냐면은 저쪽에 인도에도 얘 땅이 있어. 맞지? 그럼 저쪽 가서 또 어디에도 얘 땅이 있어.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얘 땅이 막 이곳저곳에 널려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영국, 여기도 영국, 여기도 영국, 여기도 영국, 여기도 영국이지? 맞아? 그래서 태양이 지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야. 자, 근데 얘네가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데, 이 식민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약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이제 막 거기에 있는 걸 약탈해야 될 거 아니야. 저쪽에 이제 남미 지역 가면은 금 약탈해야 되고, 인도에서는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당했듯이 얘네도 이제 식민지에서 뭔가 약탈을 해야 돼. 근데 그러한 약탈을 잘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언어를 빨리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너네 국사 이런 데서도 배워봤지만, 뭐 일본이 우리나라의 뭐 민족 말살 정책 뭐 이런 걸 이제 했을 때 맨 처음에 뭐 했어?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몇 년생이더라? 우리 할머니가 뭐 하여튼 42년생인가 그래. 그렇지? 아 42년? 아니다. 하여튼 38년인가 막 이래.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945년도에 이제 독립했으니까, 그렇지? 아니, 35년도라고 해보자. 나 할머니 나이를 정확하게 몰라. 우리 할머니 나이가 많거든. 우리 할머니가 지금 93세니까? 계산을? 하여튼 뭐 이 정도 됐겠지? 그렇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일제시대였었어. 그럼 초등학교 때 일제시대였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겠지? 국민학교에서 일본어만 쓰게 한 거야. 한국어를 못 써,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 지금도 일본어 엄청 잘해. 그렇지? 그래서 일본 놀러 가면 우리 할머니가 얘기 다 한단 말이야. 여튼 이런 것처럼 식민지를 해서 뭔가 착취하려면 이 언어를 빨리 가르쳐야 돼. 그럼 영어라는 언어를 빨리 가르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순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단어만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말을 쓰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 이제 형식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러한 형식을 지금도 우리 잘 이용하면은 영어라는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우리가 주어라고 판단되는 애들은 은는이가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동사는 뭐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보어는 그렇지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목적어는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겠고, 얘는 뭐뭐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붙이는 거고, 얘는 무엇무엇을 그렇지 뭐뭐하게, 혹은 뭐뭐가 뭐뭐하도록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여튼간에 뭐 이런저런 부연 설명이 많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러한 어순이 되게 중요하다. 이 어순에 따라서 조사가 부여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어순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우리는 문장 맨 앞에 있는 뭐부터 공부할 거야? 주어부터 공부하려고 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주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해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우리 주어 자리에는 문장 맨 앞에 일반적으로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들어갈까? 명사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명사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그럼 문장 맨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명사를 해석하고 뒤에 뭔 명사는 무엇은 뭐뭐가, 그렇지? 은는 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 명사가 들어가면 엄청 쉬운데, 이 명사 뒤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이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맞지? 오케이? 자,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니? 형용사라고 하고, 앞으로는 adjective 이래서, 그치? A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거야, 형용사.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 수식어가 끝나는 부분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전체적인 주어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와? 동사의 의미가 나오게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동사 앞에까지 주어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만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문장 안에서, 그렇지? 문장의 해석은 일단은 절반 정도 끝난 거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 있는 주어가 여기 있는 동사에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 동사에 영향을 끼치겠지. 왜냐하면은 영어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에서는 수 표현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농경 생활을 하면서 생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한 수량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영어는 상업 활동을 하면서 발전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 개념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주어가 단수면은 동사도 단수 형태로 써줘야 되고, 주어가 복수라면은 복수형 동사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 은는 이가로 주어를 판단해서 여기 있는 주어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일치를 배우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수식어는 여기는 명사를 그냥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뭐뭐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 자, 형용사의 역할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이 바로 뭐가 있냐면, 만약에 the things 이렇게 있어. 어떠한 물건들 이렇게 있대. 그럼 뒤에는 이용 가능한 available 이런 식으로 썼어. 자, 그러면은 이용 가능한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얘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반적인 형용사가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형용사가 만약에 한 단어라면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기도 해. 그렇지? 근데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알았지? 자,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꾸며주는 거고,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어. 자, 그 예외가 뭐가 있을까? 네, 이런 거 들어봤니? 만약에 something, 그렇지? something, somebody,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형용사가 한 단어여도 어디서 꾸며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겠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 자, 그래서 뭐뭐 띵이다, 뭐뭐 바디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애들은 형용사가 한 단어여도 반드시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맞지?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 자, 다음번에 또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the man 이런 식으로 있대. 그 남자 이랬어. 자, 그러면은 under the tree 이랬대. 자, 그러면은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남자 이런 뜻이겠지? 그럼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남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뒤에서 꾸며주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형용사의 쓰임으로 쓸 수 있는 건 전치사, 얘는 항상 명사하고 의미를 함께 하거든. 이러한 전치사구 혹은 전명구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 또 뭐 있는지 예문 들어가면서 볼게. 자, 이런 거 있어. 만약에 the woman, 그 여자래. 그렇지? 그 여자. 자, 그러면은 reading a book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보자. 알겠지?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여자. reading, 뭐 하고 있는? 읽고 있는. 뭐를? 한 책을 읽고 있는. 그치? 이런 식의 의미가 될 수 있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여자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수식어란 말이야. 맞아?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동사에 ing가 붙으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꾸며주는 의미의 ing를 문법적인 용어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문 하나 더 볼게. 자, 만약에 the book 이래. 그 책 used 이랬어. 그렇지? to study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 책은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안 돼? 책이 지가 어떻게 살아있어? 책이 막 지가 뭘 사용해? 아니잖아. 맞아?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used는 PP의 의미구나. 그래서 사용되는, 공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책. 그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동사에다가 ed의 형태, 물론 다른 형태도 있어서 pp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우리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 과거 분사라고 할 거야. 맞지? 자, 그래서 현재 분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까?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는 중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고, 꾸며주는 의미로서의 pp는 뭐뭐가 되는 혹은 완료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뭐다? 형용사의 쓰임, 즉 수식어의 쓰임으로 쓰일 수가 있다. 오케이? 자, 다음번에 네 번째 또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문장 한번 쭉 또 보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the pen 이랬어. 맞지? 자, 그러면은 to write with 이런 식으로 썼대.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다 꼭 붙여줘야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쓸 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여기다가 펜을 만약에 붙여오면은 펜을 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가지고 쓸 펜 이런 뜻인데, 자, 얘는 지금 뭘 꾸며주고 있어? 앞에 있는 그 펜을 꾸며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네 번째, 투부정사가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의미로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쓰임이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얘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할까? 뭐뭐 할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은 ing하고 투부정사하고 의미상의 차이가 살짝 보이니? 뭐뭐 하는 이랬으면은 이미 한 거나 하고 있는 걸 얘기한다면 앞으로 뭐뭐 할 약간 미래적인 의미로 쓰일 때 뭘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살짝 좀 길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 만약에 the boy 이랬어. 무슨 뜻이야? 그 소년. who 그게 누구냐 하면은 runs to you 너에게 달리고 있는 너에게 달려오는 소년이랬어. 맞지? 자, 이렇게 우리가 who라는 걸 뭐라고 하니?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까지 이렇게 붙어 있지? 맞아? 그래서 이런 거를 두 문장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서 주어 동사를 가지는 걸 우리는 절 이렇게 얘기를 해. 맞아?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확인해 보면 관계 대명사 절이 지금 뭐 하고 있다? 형용사 역할로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 여기서 이제 뭐 세세한 설명을 다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the place 그 장소, where 그게 어디냐 하면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붙이거든. 그래서 where는 그게 어디냐 하면 they 그들이 그들이 뭐 한다고 할까? 그들이 live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 이랬다고 해보자.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니? 관계 부사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도 주어 동사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를 관계 부사 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절은 그렇지? 그러면은 요 뒤에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붙어 있고, 얘는 뒤에 빈틈절이 이렇게 오겠지? 나중에 또 배워볼 거야. 관계 부사절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관계 대명사 절, 관계 부사 절 이렇게 이제 부를 건데, 그렇지? 자, 여기 있는 동사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달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냐면 달리고 있는. 그게 어디냐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사는 이렇게 니은을 붙여주면은 형용사처럼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관계 대명사절이나 관계 부사절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형용사에다가 꼭 뭘 붙여볼 거야? 가로를 이런 식으로 꼭 쳐볼 거야. 알겠지? 앞으로 우리가 형용사에는 꼭 뭘 치자고? 가로를 칠 거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꾸며주는지를 알아야지 뒤에 뭐가 분명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파악해야 될 동사가 분명하게 보이니까. 알겠지?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로인지를 꼭 쳐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문장이나 우리가 숙제 해올 때도 형용사에다가 꼭 뭐 해보자? 가로를 쳐보자.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법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랑 이제 쭉 볼 거고, 나랑 안 본 문장들은 뭐야? 다 숙제로 해오면 돼. 알았지? 그리고 너네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내가 좀 보고 싶어. 그러니까는 원래 고등학생 애들은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해석을 밑에다가 써오라고는 안 하는데 웬만하면은 밑에다가 해석을 해와. 알겠지? 특히나 나랑 한 문장은 밑에다가 해석을 안 써와도 너네가 숙제하는 문장은 밑에다가 해석을 꼭 써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어느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구나 좀 파악해서 그런 걸 좀 고쳐줄 수 있거든.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 한번 볼게. 자, 단어 같은 것도 꼭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기본 단어니까 이거 지금 뭐야? 어법 끝 스타트잖아. 스타트 시작.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기본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꼭 외우면서 문장과 함께 외워가면서 봐야 돼. 자, his study라고 했어. 그의 study 뭐는? study? 공부라고 하지 않지. 그지? 그러면은 그의 공부들은 그럼 여기서는 study는 보통 연구라고 해석을 해. 알겠지? 그럼 그의 연구들은 of. 그러면은 여기는 of는 큰 사업체의 연구. 그럼 큰 사업체에 대한 연구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그의 연구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어디 자리에 있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는 그의 연구들은 이런 식으로 꼭 붙여줘야 되는 거겠지? 그렇지? 앞으로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사를 꼭 붙여주는 게 포인트야. 알겠죠? 그의 연구들은 큰 사업체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는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후치 해석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의 연구들은 그의 큰 사업체들에 대한 연구들은. 그럼 우리는 가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이렇게 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문장의 동사일 텐데 그럼 여기 있는 business가 주어일까? studies가 주어일까? 있는 이가가 어디에 붙어 있어? 여기에 붙어 있잖아. 그럼 주어를 얘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럼 주어는 지금 단수일까? 복수일까? 복수겠지? 연구들 이랬으니까. 맞아? 자, 그러면은 연구들은 그럼 복수니까는 뒤에 뭘 써줘야 된다? have를 써줘야 되겠지. 맞지? 그럼 그 뒤에 해석도 쭉 이어서 보자. 그의 큰 사업체들에 대한 그의 연구들은 have been carried out 이라고 했어. 우리 carry out 하면 무슨 뜻이야? carry out. 하여간 뭘까? carry out. 이거 수행하다라는 뜻이야. 맞지? 자, 이제 의미를 조금씩 확장시켜 볼게. 지금 BPP 형태로 써져 있는 거 보이니? 맞아?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 수동태라고 하잖아. 맞아? 그럼 수동태는 하다야 되다야? 수행?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이제 수동의 의미로.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지금 have pp의 형태로 써져 있는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have pp는 뭐야? 해왔다라는 의미겠지? 과거 같으니까 쭉 해왔다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은 수행된다가 아니라 수행되어 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 그래서 동사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아? 그래서 이거를 쭉 이제 문법적으로 붙여서 이제 하는 거고, 여기에 숨어 있는 건 수동태도 숨어 있고 현재 완료라는 시제도 숨어 있으니까 아, 이런 거를 해석을 붙이면은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큰 사업체에 대한 그의 연구들은 have been carried out,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그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대. with grant. 그러면은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이런 뜻이니까 뭐뭐를 가지고 이런 뜻인데, grant는 여기서 무슨 뜻일까? grant 밑에 나와 있듯이 보조금이란 뜻이야. 그렇지? 보조금. 자, 보조금들을 가지고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럼 지가 막 자기 돈 들여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보조금 받고 수행을 한 거야.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grant가 여기서는 보조금이라는 명사의 뜻으로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자, 우리가 동사로 쓰면은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어. 맞지? 그냥 공짜로 부여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냥 꽁으로 부여하는 거. 정부 보조금은 뭔가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것도 생각해 보면 take a for granted 이런 거 표현이 있는데, 그렇지? 이런 표현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take는 여기다 A를 for granted 그냥 부여된 것으로 여기다. 그러면은 네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여기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당연하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겠지. 그래서 for granted를 어떻게 해석해?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는 거야. 알겠지? 이 표현도 꼭 같이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보조금들을 가지고 수행되어 왔대. From a number of sources. 우리가 source하면 무슨 뜻이야? 원천이란 뜻이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a number of 하면은 수많은 이런 뜻이고, 그렇지? 수많은 이런 뜻이고, 수많은 원천 이렇게 됐는데 전치사 해석은 뒤에다 붙인다 그랬지? 수많은 원천으로부터, 그렇지? 수많은 원천으로부터의 보조금을 가지고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그럼 보조금을 대주는 기관들이 되게 많은 거야. 맞아? 그럼 여기에서의 보조금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짧은 한 문장을 보지만 수일치도 확인을 했고, 수식어도 확인을 했고, 시제도 봤고, 태도 봤고, 그리고 전치사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명사,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단어의 의미도 같이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걸 우리는 구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문장들을 보다 보면 실력이 점점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장이 이어져 있는 하나의 지문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쭉 이제 이해하는 거는 국어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짝수번만 일단 나랑 한번 볼까? 짝수번만 나랑 한번 보자. 나머지 것들은 꼭 해봐야 돼. 자, farmers knowledge라고 했어.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로 보겠지? 자, 어떻게 해석할까? 그렇지. 농부들의 지식은 이거겠지. 그렇지. 농부의 지식이 아니라 어퍼스트로피가 지금 S 뒤에 붙어 있으니까 복수형의 소유격이란 말이야. 그렇지. 농부들의 지식은 about 뭐에 대한? farming tool 여기까지가 전치사 뒤에 붙어 있는 명사까지니까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보자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내가 끊어 읽는 건 조사가 붙는 단위에다가 끊어 읽어. 그래서 농부들의 지식은 farming tool 하면은 농경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농경 도구들에 대한 농부들의 지식은 이랬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전치사 보니까 이렇게 가로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뭘 꾸며줄까? 앞에 있는 농부들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럼 농부들이 주어야, 지식이 주어야, 농경 도구들이 주어야? 지식이 주어겠지? 은이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은 주어는 지금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잖아. 그럼 뒤에 동사는 뭐로 맞춰줘야 돼?
s가 붙어있는 단수형으로 써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농경 도구들에 대한 농부들의 지식은 makes 뭐합니다? 만듭니다. 뭐를? 그들의 일을. 뭐지? 그들의 일을 만들어. 그럼 그들의 일을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야? 더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이거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러한 make라는 동사는 여기서 5형식 동사로 쓰인 거고, 여기서 easier가 없다고 해봐. 그들의 일을 만듭니다. 이상해 안 이상해? 농경 도구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일을 만들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잖아. 아, 그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붙어 있어야지 의미가 완벽해지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make 뒤에 명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make 뒤에 형용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 뭐뭐를 뭐뭐하게 만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무엇을 뭐뭐한 상태로 만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붙여서 해석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요 다음 것도 한번 볼게. 4번도 한번 보자.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어색하면 X를 치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 이제 좀 필기 해봤을 테니까는 좀 지워볼게. 알겠지? 그리고 혹여나 필기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영상도 촬영해 놓고 내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도 올려놓을 거니까. 그지? 보면서 필기 놓친 부분 있으면 그런 거 보면서 하면 돼. 자, the main purpose, 뭐는 주요한 목적은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붙었잖아. 여기까지를 나는 주어로 본 거야. 알겠지? The main purpose, 주요한 목적은 of food label, 뭐해? 우리 food label은 음식 분석표를 우리가 이게 너네 젤리 같은 거 먹으면은 뒤에 성분 분석표 이렇게 있잖아. 그걸 food label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음식 성분 분석표들의 주요한 목적은 이랬어. 자,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 붙어 있는 명사가 여기까지니까 아, 얘는 요거를 꾸며주는 의미구나. 그러면은 purpose가 문장의 주어니까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겠지. 일단 주어는 맞지? on food product, 어디 위에 있는 음식 제품들 위에 있는 음식 성분 분석표들의 주요한 목적은 이거야. 맞지? 그럼 프로덕트가 주어야, 라벨스가 주어야, purpose가 주어야? purpose가 주어겠지? 주어는 단수, 복수? 단수. 그럼 뒤에 있는 동사는 뭐로 맞춰줘야 될까? 단수로 맞춰줘야 되겠지? is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주요한 목적은 음식 성분 분석표들에 어디 위에 있는 음식 제품들 위에 있는 그렇지? 음식 성분 분석표들의 주요한 목적은 그렇지? is to inform 뭐 하는 것이다? 알려주려는 것이다. 오케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거? inform은 알려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information이 뭐야? 정보라는 뜻이지? 알려준 거, 정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알려주다. 근데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은 알려주려는 것 이거겠지? 지금 알려주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투부정사는 약간 미래적인 의미니까 앞으로 알려주려는 것이다. 그럼 목적이라는 거는 앞으로 해야 될 걸 목적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려주려는 것 그리고 비동사 뒤에 있는 보어까지 해서 하는 의미니까 이다까지 같이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해석 원칙을 보면은 비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있는 보어까지 해서 하나의 의미로 파악을 하자. 그리고 전치사도 따로 붙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까지 해서 하나의 의미로 보자.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알려주려는 것이다. 그러면은 너를이야 너에게야? 그치, 너에게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간접 목적어를 파악을 한 거야. 맞아? 그럼 너에게 What is inside the food? 자, 우리가 what절은 what 뒤에 is까지 있는데 비동사 뒤에 있는 전치사구까지 하나의 의미로 본다고.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what은 보통 어떻게 해석할까? 무엇이 음식 안에 있는지 이래도 돼. 알겠지? 자, 이런 거 해석 잘해야 된다. 무엇인데 지금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무엇이
inside the food니까는 음식 안에 있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나중대도 이렇게 의주동 해석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여기는 what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음식 안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알았지? what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음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음식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가 구매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어떠한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붙어 있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얘를 꾸며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야. 알겠지? 그래서 당신이 are purchasing 구매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당신이 구매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맞아? 그럼 당신이 구매하고 있는 중인 그 음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에게 알려주려는 것이다.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 자, 그래서 조사를 한번 붙여서 다시 한번 잘 해석을 한번 해봐. 주요한 목적은 음식 성분 분석표들에 음식 제품들 위에 있는 그것은 is to inform 알려주려는 것이다. 너에게 음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당신이 구매하고 있는 중인 맞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알아.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금 조사를 부여했거든. 이해되지? 그지? 자, 나머지 것들은 꼭 숙제로 해보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 복습을 잘 한 다음에 뒤에 해봐야 되고, 자, 케이스 2 지금 전치사고랑 관련된 수식어는 다 봤고, 여기서부터는 ing가 붙어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 알겠지? ing 붙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해보자. 내가 책이 없구나. 그치? 내 책이 없네. 자, 그럼 보자. 우리가 ing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우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뒤에 ing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했었어. 혹은 뭐뭐 하는 중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지. 그지? 자, 이 해석을 그대로 밑에다가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the museum 뭐는? 박물관은. 자, 일단은 문장 맨 앞에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문장 맨 앞에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주어 의미로 파악을 했고 박물관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지. showing 뭐 하는? 보여주는. 그렇지? 보여주는. 그럼 뭐를 보여줘? 많은 priceless paintings 뭐를? 우리 priceless 하면 무슨 뜻이야? 원래 price는 가격이잖아. less는 가격을 붙일 수가 없는 이라는 뜻이야. 우리 딸내미는요 가격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매우 가치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야? 매우 가치 있는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얘는 valuable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가치 있는. 자, 그리고 또 매우 가치 있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invaluable 얘도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이란 뜻이야. 그러면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이랑 비슷하지? 매우 가치 있는 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요거랑 반대말 하나만 알아두자. valueless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얘는 가치 없는 이란 뜻이야. 이런 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는 알려주는 거야. 나는 웬만하면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알려줘. 알겠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많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림들 을 이거겠지? 그럼 을이 문장의 주어일까? 은이 문장의 주어일까? 은이 문장의 주어겠지. 그럼 꾸며주는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의미일 거고 문장의 주어는 museum이 주어니까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 그치? 그럼 뒤에 있는 동사는 is라고 붙여주는 게 맞겠지? 자, 다시 한번 박물관은 showing 보여주는
많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림들을 보여주는 그 박물관은, 그치? 그것은 is a major tourist attraction 하면은 우리가 관광객들에 대한 매력을 이끄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관광 명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메이저는 주요한 이런 뜻이겠지. 주요한 관광 명소 비동사 이렇게 뒤에 같이 붙이면은 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비동사 뒤에 붙어 있는 명사나 형용사 하나의 그렇지? 이런 의미로 봐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 The first man, 뭐는 첫 번째 남자는 첫 번째 사람. To go, 갔을. over, 어딜 넘어서 나이아가라 fall, 나이아가라 폭포를 넘어서서 나아갔었을 그 첫 번째 남자는 맞지? 그럼 여기서 to 부정사는 앞으로 할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약간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 거야.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to 부정사를 쓰는 거야. 우리가 미래는 확실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갔을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넘어갔을 그 첫 번째 남자는 얘가 문장의 주어겠네. 맞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주어 뒤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 할. 그럼 추측의 의미로 뭐뭐 할 과거 의미라면은 했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럼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넘어갔을 그 첫 번째 남자는 63세였습니다. 이거겠지? 맞지? 자, 그러면은 주어는 첫 번째 남자가 주어니까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 맞아? 자, 그래서 여기서는 was 써야 되겠네. 63세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넘어갈 그 첫 번째 남자는 63세였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장 몇 개만 볼게. 여기 있는 2번하고 3번 두 개 한번 나랑 보도록 해보자. 케이스 3까지 하고 쉴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one way. 뭐는 하나의 방법은 그러면은 여기서 to 부정사는 이렇게 꾸며주는 의미겠지? 그럼 앞으로 뭐뭐 할 방법이겠네. 자, 뭐 할 방법? 보여줄 하나의 방법은 show는 보여주다. 보여줄 하나의 방법은 그럼 뭐를 보여줘? 당신의 존중을. 우리 respect 하면은 존중하는 거야. 그렇지? 원래 스펙트는 보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re가 다시란 뜻이잖아.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보고,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 다시 또 보고. 그치? 그래서 respect는 존경하다, 존중하다. 혹은 명사로는 존중, 존경이란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당신의 존경을 보여줄 하나의 방법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꾸며주는 의미겠지? 당신의 존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하나의 방법은 그럼 주어는 지금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겠네. 그럼 뒤에 동사는 단수로 맞춰줘야 되겠지? is attentive listening. attentive 하면은 주의 깊은 이란 뜻이야. 그렇지? 주의 깊은 listening. 듣기입니다. 그렇지? 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래. 이해되지? 그럼 수업 시간에 계속 막 쳐잘고 막 딴짓하고 막 이러면 어때? 존중을 보여주지 않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살짝 빡치는 거지. 자, 여튼간에 수일치 되게 중요해. 이거는 수능에서도 늘상 물어보고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늘상 물어보는 게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리고 수일치는 해석으로 문제 풀기 힘들어. 그러니까는 해석을 해서 주어를 정확하게 찾고 그리고 나서 이 주어하고 동사의 수를 매칭해 주는 거야. 알았지? 자, 3번도 보자. The competition. The competition. 뭐는? competition 무슨 뜻일까? compete 하면은 경쟁하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tion 이런 식으로 붙으면은 명사 형태처럼 쓰는 거니까 경쟁 이런 뜻이겠지. 그렇지? 자, the competition. 경쟁은 to sell, 뭐 하려고 하는, 팔려고 하는 경쟁은, 그렇지? 앞으로 팔, 혹은 팔려고 하는, 뭐를 파려 하는,
manuscript 하면은 우리가 many가 손을 얘기하는 거야, 손. 맞지? 그럼 script는 우리가 글 쓰는 거를 script라고 하지. 그럼 손으로 글을 막 이렇게 써놓은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원고라고 하는 거야. 그럼 원고들을 팔려고 하는 경쟁은, 그렇지? 자, to publisher, 누구들에게? 출판업자들, to에게. 그렇지? 출판업자들에게 원고들을 팔려고 하는 그 경쟁은, 그럼 여기 출판업자 한 명 있어.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 글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팔려고 해? 출판업자한테 책 내달라고 다 팔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 팔려고 하는 경쟁은, 그럼 가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잘 칠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주어는 뭐야? 컴페티션이 문장의 주어겠네. 경쟁은 이렇게. 자, 그러면은 경쟁이랑 동사랑 맞춰야 되는 거니까 여기 is 쓴 건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지? is fierce 뭐합니다? 맹렬한 이런 뜻인데 맹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렇지? 자, 그럼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 이런 뜻이야. 맞아? 우리 다 팔려고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PP 이제 확인해 보면 여기 있는 PP는 수동의 의미를 보통 가진다 혹은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동의 의미일 때는 뭐뭐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완료의 의미일 때는 완료한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해. 알겠지? 오케이? 만약에 완료에 대한 의미를 좀 예를 한번 들어오면 이거야. 만약에 the leaf래, 잎사귀. 그러면은 falling 이렇게 붙어 있어.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 그거겠지? 아직 바닥에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떨어진 걸 아직 끝내지 않은 거야. 맞아? 자, 근데 만약에 fallen leaf라고 했대. 맞지? 그럼 fallen은 뭐야? 이미 떨어진 걸 완료한 잎사귀야. 그러면은 얘는 뭐야? 바닥에 있는 잎사귀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떨어진 혹은 떨어진 걸 완료한 이런 의미라고. 알겠지? 근데 이런 의미까지 다 붙이기 힘드니까는 그냥 이미 떨어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PP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PP를 좀 파악하기 힘든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PP들이 다 어떤 형태로 써져 있어? 동사의 ed 형태로 써져 있거든? 그럼 애들이 이거 다 과거형 동사처럼 해석해. 바보같이 뭐뭐 했다. 근데 뒤에 동사가 또 있어. 뭐뭐 다. 그럼 다가 두 번 있으면 이상해 안 이상해? 하영이는 그렇지? 영어를 공부한다, 밥 먹는다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럼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하영이는 수업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이러면은 그렇지 어때? 그게 이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다라고 해석하는 게 무조건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 Some pipes 뭐는 몇몇 파이프들은 used 사용했다야 사용되니야? 말해봐. 사용했다야 사용되니야? 사용된 이거겠지. 그지? 오케이? 사용된 혹은 사용되는. 그럼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 하기 위해서? to transport 운송하기 위해서. 뭐를 운송해? 오일, 석유를 어디 안에 있는 깊은 물 안에 있는 석유를 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몇몇 파이프들은 얘가 문장의 주어겠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가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로 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치는 거야. 그럼 이만큼이 얘를 꾸며주는 의미지? 그럼 주어는 단수야 복수야? 파이프들이니까는 복수잖아. 그럼 뒤에 동사는 복수로 맞춰줘야 되겠네. 그렇지? are in danger 어디 안에 있습니다? 위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위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되게 위험한 중이다 이런 얘기겠지. 그렇지? of bursting 뭐 하는 것에? 폭발하는 것에 위험 안에 있습니다. 그럼 파이프들이 폭발할 수도 있대. 맞지? 그러면은 석유가 어때? 다 삐져나와가지고서는 바다에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위험한 상황이네. 이해됐어?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몇몇의 파이프들은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라고 해석하는 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위험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대부분 애들이 또 이런 것도 잘 해석을 못해요.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에 해석을 잘 못하거든? 맞지? 자, 몇몇 케이스만 알려줄게. 만약에 비동사 뒤에 in 이렇게 있대. 그러면은 어디 어디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비동사 뒤에 만약에 about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무슨 뜻이야? 뭐뭐에 대해서 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비동사 뒤에 from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무슨 뜻이야? 나는 어디로부터 그렇지? 어디로부터 이다 뭐뭐로부터 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I'm from Korea라고 하면 나는 한국 출신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 그럼 나는 한국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이거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전치사 의미를 비동사 뒤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있다, 이다, 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2번, 4번 나랑 두 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products 뭐는? products 제품들은 자, 이제 활용해봐. made 만들었다야 만들어진이야? 그렇지. 얘는 ppm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만들어진. 뭐로부터? from은 뭐뭐로부터니까 우유로부터. 그렇지. 우유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제품들은 이거겠네. 자, 그럼 주어는 지금 제품들이 주어니까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잖아. 그럼 뒤에 동사는 are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 맞지? 그럼 우유로부터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are full 뭐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be full of에서는 뭐뭐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프로테인 단백질 그리고 칼슘 단백질과 칼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e full of라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거랑 같은 말은 be filled with랑 같은 말이야. 그렇지? 뭐뭐로 채워져 있다. 알겠지? 그래서 fill 하면은 채우는 거고 눈에 이제 뭐 만약에 뭐 패스트푸드 음식점 가가지고서는 refill 해서 먹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다시 채우는 걸 refill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렇지? 오케이? 자, 다음 4번 보자. trees 뭐는? 나무들은 얘가 일단은 문장의 주어겠네. 자, surrounded surround 하면은 둘러싸다 라는 뜻이거든. round가 동그란 거잖아. 그럼 둘러싸는. 근데 pp니까 어떻게 하면 돼? 둘러싸여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둘러싸여진 뭐에 의해서? 콘크리트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나무들은 그렇지? 콘크리트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나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로수들 얘기하는 거겠지? 맞지? 그럼 그러한 나무들은 그럼 주어가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is가 아니라 뭘 써야 돼? are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그 나무들은 are not expected 비동사 뒤에 있는 pp까지 해서 보는 거고 자, 우리가 비동사 뒤에 pp가 붙어 있으면 수동태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예상되지 않는다. 그렇지? 이렇게 수동의 의미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럼 뒤에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할까? 가지기 위해서 멍충이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 패턴을 좀 알아야 돼. expect가 있으면은 예상하다 이런 뜻이겠지? 그럼 뒤에 명사를 예상합니다. 이것도 돼, 안 돼? 되겠네. 맞지?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해. 명사가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은 앞으로 뭐뭐 할 거라고 뭐하다? 예상하다. 그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투부정사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 얘가 만약에 수동태가 됐다면 자, 나는 예상합니다. 하영이가 집에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니다. 얘 마라탕 잘 먹지? 나는 예상합니다. 하영이가 마라탕 먹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앞으로 뭐뭐 할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니까 미래적인 의미인 to 부정사를 썼겠지. 맞지? 그럼 하영이의 입장에서는 예상하는 거야, 예상이 되는 거야? 예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be expected가 되겠고 뒤에 to 부정사는 앞으로 뭐뭐 할 거라고 뭐하다? 예상되다가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은 이 패턴을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 자, 그럼 예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to 부정사는 하기 위해서야 뭐뭐 할 거라고요? 할 거라고. 가질 거라고. 뭐를? 긴 수명을 가질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다. 아, 빨리 죽어버릴 거다. 그렇지? 이런 얘기겠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긴 수명을 가질 거라고 뭐뭐 할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런 패턴도 잘 기억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영어는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 있지만 외워야 되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아, 이제 슬슬 지루한가 보구나. 하품을 슬슬 하려고 하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 알겠지? 쉬는 시간 충분히 줄게.